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바람 타고 온 한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재밌어요. 요즘에 또 행사도 많아지고 각종 프로그램들 또 녹화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네. 가수로 데뷔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데뷔가 언제예요? 정식 데뷔는 제가 2015년도에 꽃바람이란 노래로 데뷔를 했고요. 네. 방송을 시작한 거는 16년도에 네. 지금 대표님 만나서 방송을 시작했죠.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셨나요? 맞아요. 약간 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자아가 좀 형성될 때쯤 한 4살 뭐 요때쯤부터 네.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크면은 자동으로 가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수가 돼야지 나는 가수야. 나는 가수를 할 거야. 뭔가 어릴 때 마음부터도 벌써 나 스스로 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특이한 수상 이력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몇 개. 네,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노래자랑도 나가셨던 것 같고. 네, 노래자랑도 많이 나갔고요. 네. 뭐 청소년 뭐 국제가요제? 네, 뭐 노래가 네. 네, 국제가요제라는 것도 나갔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런 무대뽀로 가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무대를 설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불 안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뭐 노래자랑이던 뭐 하다못해 뭐 김치냉장고 예전에 굉장히 유행이었어가지고 여기 지금 같은 김치냉장고 말고 이렇게 반짜리 김치냉장고를 선물로 걸고 노래자랑 동네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는 거의 김치냉장고 쓸었어요. 거의 그 정도로 무대를 좋아했었어가지고 많이 나갔었어요. 자, 크면 이제 당연히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데 네, 커보니까 어떻게 쉽지 않더라고요. 돼 있긴 했잖아요. 어쨌든 가수가. 어떻게 어떻게 결국엔 되더라고요. 네.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네. 뭐 집에 상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장을 제가 TV에서 네. 본 적이 있는데 네, 집에도 있고 저희 네. 엄마 부동산 하시는데 네. 부동산에도 있고 예, 지금 놀 수 있는 데는 다 놔가지고 예, 꽉꽉 찼습니다 지금. 네. 네네. 아무튼 옛날부터 꾸준히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걸 보고 네, 정말 천상 가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오직 가수 한 길만 보고 네, 맞아요. 오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맞아요. 물론 중간에 뭐 연기도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네. 어쨌든 약간 뭐 그냥 재미삼아 하신 것 같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왜냐면 가수들은 항상 마이크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여기 3분의 1이 가려지다 보니까 얼굴을 알아보게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는 얼굴과 조명을 받고 무대 화장을 한 얼굴과 이게 너무 차이가 극명해서 이 실제로 연예인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알아보는 게 진짜 연예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평소에 내 말투를 쓰고 내가 그렇게 무대 화장을 과하게 하지 않고도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희 대표님이 그런 쪽이 굉장히 전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출연했고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해서 연기를 계속 했었죠. 실제 뭐 식당이나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네. 어느 정도 알아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많이는 못 알아보세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뚜라지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 쳐다봐요. 또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을 하죠.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자주 보세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안 보는데. 그래서 실제 상황 자주 보세요? 그래, 맞아, 실제 상황. 이게 보통은 이제 언니들. 네, 집에서 이제 뭐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막 보시면서 그런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항상 남자가 막 한 4명, 5명 막 양다리가 아니라 거의 막 오징어 다리 걸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거나 막 이렇게 화내거나 막 이런 배우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쳐다볼 때 괜히 이상하게 째려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험들이 좀 다수 있어요. 네네. 어쨌든 알아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맞아요. 정도만 해도 지금 많이 온 거죠. 그게 어딥니까? 네네. 예. 그 정도면 많이 온 네. 거고. 사실 꽃바람으로 더 많이 딱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네, 맞아요.
2015년부터 어쨌든 꽃바람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우선 꽃바람을 조금 네. 들려주세요. 아, 네, 그럼요. 네네. 조금. 요즘 같은 딱 이때 잘 맞는 노래인데 네네네.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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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아 하루하루 선물 같구나 이런 노래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게 김학래 네, 작사 네.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노래는 네. 김학래 선배님 대학가요제 대상곡 내가라는 노래 제가 아. 공식적으로 리메이크를 했었어가지고 그랬구나. 제 그러면- 앨범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꽃바람 앨범에 내가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때는 제가 완전 데뷔할 때니까 네.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네. CD를 제가 이렇게 막 드렸을 때 팬분들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래만 들어있으면 조금 애정이 좀 덜 가시지 않겠나. 그래서 좀 익숙한 노래를 한 곡쯤은 넣어놓고 그래서 CD를 드렸을 때 아는 노래가 있네 하면서 제 노래까지 덩달아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리메이크를 좀 한 곡 넣었었어요. 네. 자 이제 2015년에 가수가 어쨌든 되신 거잖아요. 네. 앨범을 내면 가수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정식 가수로 이제 네. 데뷔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평생 꿈꿔왔던 직업인데 실제 되니까 어때요? 조금은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막 모습은 제가 봤던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아마추어 때 노래자랑 가요제에 나가면 초대 가수로 온 화려하고 멋지고 바쁜 막 가수들의 막 매니저들이 막 거의 호위를 하면서 막 정말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다니는 그런 가수의 모습만 봤는데 실제로 내가 가수를 딱 돼보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 뒤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어떻게 저 위치까지 선배님들이 올라가셨지? 하면서 현실의 무게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글쎄요. 이게 아이돌 가수랑 트롯 가수랑은 조금 많이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돌 가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트롯 가수의 삶을 얘기하자면 또 지금은 또 다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가 데뷔했을 때 7년 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간의 수공업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트롯 체계에서는 없었고 뭐든지 다 제가 일일이 그때는 너무 신인이라 스타일리스트도 없어요. 뭐 차도 없어요. 뭐 하다못해 음원 유통이든 뭐든 다 제가 일일이 인터넷으로 작업하고 옷도 제가 인터넷 쇼핑으로 사서 운전도 제가 해서 막 이렇게 스케줄을 다니고 정말 어려웠었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소속사에 들어가신 거예요? 꽃바람 앨범을 내고 한 1년 정도는 제가 혼자 다녔어요. 그러고 바로 지금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럼 소속사도 없이 앨범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소속사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처음에 먼저 앨범을 혼자 냈었어요. 저 너무 신인이니까. 왜냐면 제가 트롯을 하겠다 생각했던 게 2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트롯을 매니저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서 트롯 가수를 키우겠다? 매니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들은 예를 들어 보아를 SM이 키웠지. 2PM을 JYP가 키웠지. 이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매니저의 이름도 내가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트롯은 도대체 장윤정을 누가 키웠는지 도대체 누가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서 키운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매니저를 찾다 안 되겠구나. 이거 KBS 앞에 아무리 서성거려도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눈에 띌 수 있게끔 앨범을 먼저 내고 다니다 보면 매니저들 눈에 좀 띄지 않을까 해서 앨범을 내서 저 혼자 이제 행사장부터 아주 작은 행사장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사실 말로는 쉽지만 그 네.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추진력이 네, 상당히 좋으신. 네 추진력이 좀 빨라요. 장점 네, 중에 네. 하나는 집안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엄마가 처음에는 좀 도와주셨고 또 제가 가요제 다니면서 모았던 상금 그런 걸 좀 합쳐가지고 처음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버가 됐었고 말 그대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행사장 다니면서 조금씩 메꿔서 엄마한테 다 갚았죠. 어쨌든 그래도 꽃바람으로 그럼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고 뭐 중간에 뭐 사실 코로나도 있었고 네.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을 것 네네. 같은데 또 배우도 또 네. 그냥 하시고 네. 그러다가 좀 뭐 최근에는 미스트롯 네. 이제 나오셨던 게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제일 많이 이슈가 됐던 거는 미스트롯의 등장이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트로트계의 비욘세 네. 그래가지고 컨셉을 잡고 나오셨는데 네.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나가겠다고 컨셉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 네네. 그게 되게 참 에피소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제가 데뷔를 했을 때 제가 키가 좀 사실 그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팬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키가 되게 작네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키가 작은 사람은 치마를 길게 입으면 키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키가 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마를 좀 짧게 입었었는데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그래서 너무 치마가 짧다. 너무 섹시하게 하려고 막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악플이 많길래 이제 미스트롯을 딱 나갈 때는 내가 치마를 짧게 입지 않고도 나는 섹시할 수 있어. 난 무대를 잘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긴 치마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입고 제작진 미팅을 딱 갔는데 가빈아, 섹시하게는 치마가 너무 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작진분들이. 그래서 5cm만 자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완강히 거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치마를 5cm를 자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치마가 좀 뻣뻣한 재질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 뻣뻣한 치마를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점점 딸려 올라가서 이게 완전히 상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안 딸려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때 찾아간 수선집이 어디였냐면 블랙핑크, 뭐 그때 당시 에이핑크, 뭐 레드벨벳 이런 친구들이 다 옷을 맡긴다는 아이돌 수선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게 대세야. 바디수트로 가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또 있구나. 바지 형태로 만들면 이게 딸려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요즘에 이게 대세고 아이돌들이 많이 입으니까 내가 입으면 나도 약간 세련되게 방송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옷을 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제 뭐 붐오빠 이런 분들이 비욘세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닉네임이 트로트계의 비욘세 이렇게 붙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좀 그 이후에 좀뭐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네네네. 알아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네. 그 행사는 어땠어요? 미스트롯은 뭐 즐거웠나요? 어떻게? 미스트롯 했던 당시에 네네. 네네 그때는 뭐 재밌었죠. 워낙에 프로그램이 잘 되는 바람에 일단은 미스트롯을 나온 가수를 찾는 게 다반사였고 행사를 저를 섭외를 하실 때 그때 나왔던 옷을 입고 와주세요. 그때 나왔던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서 섭외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때 어떤 노래 하셨어요? 그때 편승엽 선배님의 찬찬찬이라는 노래. 네, 여자가 하면 섹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생각해서 여자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불렀었죠. 그럼 살짝 그거 좀 들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멈출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추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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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트롯 이후에도 이제 계속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뭐 유튜브도 또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근황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거기 네네네네. 이제 브이로그 같은 스타일, 네. 뭐 일상생활 많이 올리시는데 네, 맞아요. 직접 다 그럼 작업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네. 제가 편집을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그냥
엄청 사소한 거를 조금 올려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랑 있었던 즐거운 시간 올리기도 하고 뭐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뭐 그때 당시에 뭐 내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때 당시에 마음을 좀 올리기도 하고 네. 팬분들하고 소통도 좀 많이 하세요? 좀 저 딴에는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 오래 하셔서 오래된 팬분부터 뭐 네. 새로운 팬분까지 다양하게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좀 특이한 팬분들도 있나요? 특이한 팬, 정말 특이한 분은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저는 그런 숨어있는 팬이 또 있는지 몰랐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갑자기 저 여기 영등포 구청에 무슨 치킨 가게인데요. 여기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막 이런 그 쪽지가 오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서 아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막 가게 내부의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저한테 DM을 보내셨는데 온갖 다 벽이 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이게 뭐예요? 하고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 치킨집을 찾아갔더니 그분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치킨집을 오픈하려고 할 때 치킨집을 한 다른 친구한테 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3개월 동안 배운 루틴이 뭐였냐면 가게 오픈 준비를 할 때 2시간, 3시간씩 제 노래 꽃바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하고 밑간하고 이런 거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 가게를 오픈했을 때 똑같은 루틴으로 제 노래를 2시간, 3시간씩 틀어놓으시면서 오픈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 애정이 생기셔서 가게 벽면에는 다 제 사진, 가게 빔 프로젝트도 제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가게 오디오에도 제 노래를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저에 대한 애정을 가게에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가끔 저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치킨 가끔 포장해 오기도 하고 거기서 또 맥주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팬클럽이 지금 결성이 돼 있나요? 네, 좀 이름이 좀 쑥스럽긴 한데 가빈 지킴이라고 팬분들 저한테 자꾸 지켜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가빈 지킴이라고 네 지었어요. 네네. 네, 하여튼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통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네, 꾸준히 이제 계속 하시고 있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어도 네, 계속 맞아요.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뭐 배우기도 하시니까 가수교. 네, 네. 브이로그도 잘 찍으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저는 약간 빈말이나 거짓말 잘 못해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수위가 높을 수도 있는데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저한테 아 너는 네 장점은 넌 정말 거짓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잘 살아봅시다를 네. 발매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곡이에요? 그 노래는 박상철 선배님과 저와의 듀엣 앨범이고요. 박상철 선배님께서 직접 작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나 편곡하신 김정무 선생님께서 편곡을 해주셨고 또 그 이외에 스태프분들이 정말 내노라 하는 스태프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앨범을 처음 해보자 하고 만났던 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앨범을 발매를 했으니까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거의 상철 오빠랑 거의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을 새면서 그렇게 어렵게 정말 공을 들여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요거도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요거 안무도 좀 같이 보여줄 수 있어요? 안무는 딱히 없고요. 노래가 그냥 그 관광버스 춤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요렇게 참 잘 어울려요. 그래서 딱 들으시면 한가빈이란 가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아마 싶으실 텐데 굉장히 가사도 단조롭고 재밌거든요. 나는 당신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의지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우리 함께 같이 살아요. 이런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앞으로는 그럼 요 곡도 많이 이제 불러주시겠네요. 꽃바람과 함께.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6년 동안 거의 꽃바람 이외의 노래를 바꾼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러신 것 같은데. 네, 6년 넘어가면서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활동곡을
네, 바꿨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트로트 가수는 또 네, 뭐 너무 어리지 않아도 네, 사실 활동하고 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전성기가 이제 오시는 거 아닌가 뭐 아,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뭐 특별한 계획이나 뭐 일정이 있나요? 아, 올해는 제가 조금 하고 싶었던 거를 조금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트롯 시장이라는 게 좀 한계가 많았었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트롯 시장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하고 싶은 노래, 하고 싶었던 노래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표를 좀 많이 하고 또 OST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꾸준하게 또 OST도 계속 발매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네. 팬분들께 인사 말씀. 네. 지금까지 또 보내주셨던 사랑만큼 제가 올해는 또 밝은 에너지로 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콕콕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위로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꽃바람 부나 가득하세요. 한가빈이었습니다.